김성철 배우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넷플릭스에 대한 사실 사람들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실제 유아인에 대한 그리움이 합쳐진 거라 보는데 지금 그래서 시청자들 의견 중에 압도적인 게 유아인이 보고 싶다, 유아인 돌려내라, 유아인 그냥 깜빵 안에서 하나 찍자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제공해 줘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김성철 배우도 아마 이거 뉴 주인공, 뉴 정진석에 캐스팅 되었을 때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뉴 정진석 캐릭터의 가장 큰 비극은 일단 김성철 배우가 굉장히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이게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지금 지옥 시즌2의 다른 캐릭터들이 너무 방방 뛰는 너무 다 가벼운 캐릭터에 하필이면 김성철 배우라는 좀 가벼운 느낌의 배우가 나와가지고 전반적으로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냥 플라스틱 싸구려 장난감을 본 느낌입니다. 반면 지옥 시즌1, 지옥1 때는 일단은 유아인의 그 특유의 약간 45도 각도, 얼굴 각도 삐뚤어진 그냥 그 장면만 클로즈업 돼도 사람들이 이거 긴장된다. 이거 지금 유아인이 뭔가 다음 말 기대되는구나. 이거 지금 대한민국 난리 났구나. 이런 느낌 나왔지만 일단 시즌2에서 무슨 사자들 그리고 괴물들 나와가지고 뻥뻥 나와도 이제 큰 긴장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큰 재난, 결국에는 지옥의 스케일이 커진다는 건데 이 감독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단 캐릭터가 무게감을 다 상실하게 되니까 실제로 주인공이 이 메인 스토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정말로 진짜 말 그대로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뭔가 다른 것에 초자연적인 것에 끌려가는 현상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옥 시즌2는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시청자, 관객,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고 김성철 배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도 다른 제작자들 그리고 다른 출연진들의 분위기들 전반적인 세트 분위기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방방 뛰는 가벼운 화살촉의 리더로서 분위기를 뿜어냈고 그리고 애초에 정말 스토리대로 화살촉의 리더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살촉 시즌2라고 붙여도 될 만큼 굉장히 좀 무게감을 상실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의 의도는 이제 기독교적 신앙 그리고 재림, 세컨드 커밍을 여기서 구현하려 했었는데 당연히 모두가 기대하는 재림의 임팩트와는 다르게 그냥 약간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 돌아왔어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지금 재등장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시즌3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시즌3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기다려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시즌2의 느낌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전반적인 출연자들의 캐릭터 자체가 방방방 뛰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무수석의 캐릭터도 그 여자 정무수석이요. 굉장히 좀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걸보스라 하죠. 걸보스 다 좋긴 한데 우선은 너무나 피상적인 캐릭터였고 그러니까 어디서 다들 본 듯한 실제 배우들도 너무 돌려막기가 좀 심하고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말 나오고 있는 게 돌려막기 심한 거는 괜찮은데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캐릭터조차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계속 구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은 중심을 잡아줬던 게 유아인이라는 존재였는데 그리고 이제 유아인이 어쨌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 매체에서도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희소성도 당연히 올라간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이 지옥2인데도 지옥1의 주인공인 유아인이 계속 소환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소구력이 좋은 배우라는 거겠죠, 유아인이. 그리고 확실히 유아인이 슈퍼스타이긴 합니다. 그만큼의 굉장한 파급력과 존재감, 프레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즌2, 지옥 시즌2의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짜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짜침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유아인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걷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짜침 맥스, 짜침의 극, 짜침의 정석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이제 사실 줄거리 내용도 너무나 혹성 탈출 해외 영화 중에요. 그런 느낌하고 이제 최후의 살아남은 자들 그런 느낌하고 마지막에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사람들이 디스토피아에서 어떻게 무너지는 사회에서 서로가 공존하는 모습을 그려내려고 하는데, 더 웃긴 거는 이 류 정진석 주인공을 제외하고서 지옥2의 그 누구도 사실 절대선을 또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주인공다운 주인공이 없었다. 주인공이 이렇게 가볍다면은 다른 보조 캐릭터 혹은 다른 보조 캐릭터의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좀 무거워가지고 이 중심을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결국 정부도 굉장히 가볍고, 지옥 시즌2에 좀 흥미로웠던 점이 크게 이제 세 가지 팩션이 나오죠. 팩션이 정부, 그리고 이 화살촉, 새진류에는 공격당하는 입장이니까 잠시 빼놓고요. 그리고 소도, 이렇게 세 가지가 메인 플롯을 이끌어 나가는데, 세 단체 모두 화살촉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촉이 오히려 조금 점잖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화살촉이 제일 신뢰감이 있긴 해요. 정부처럼 뒤에서 딴말하진 않으니까. 은근히 의리가 있는 쪽은 또 화살촉입니다. 그리고 소도는 서로 뒤통수 치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뒤통수 안 친 조직은 화살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오히려 감독과 제작진들이 전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화살촉이 가장 선한 역할로 그려지는 게 조금 웃기는 포인트긴 했습니다. 물론 그거를 나중에 해석하면은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뒤통수를 유일하게 안 친 조직과 집단은 화살촉이었다. 화살촉.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시청자들에게 지옥 시즌2를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요,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 당장 이 단체들 중에서 어느 단체에 가입할 거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화살촉을 가입하겠죠. 왜냐하면 화살촉은 적어도 서로 뒤통수는 치지 않으니까. 이 뒤통수 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화살촉이 너무나 다른 팩션, 그리고 다른 줄거리 자체가 가벼우니까 시즌 1과 꾸준한 일관성을 보여준 화살촉이 가장 무게감 있는 존재감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사실 시청자들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살촉. 쟤네들 1화에서는 방송 키고 진짜로 무슨 야광 벨트 메고 난리치더니 생각보다 화살촉 애들이 나름대로 조직과 규율, 그리고 뒤통수 안 치는 군사 조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 중에서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화살촉이 가장 군대 같고 나쁘지 않은데 이러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잠깐만, 화살촉은 그러면은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게 뭔가 있네 라고 하니까, 다수의 팀을 이루고 있는 화살촉의 시청자들의 조금 더 마음이 가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그리고 화살촉의 리더인 이제 정진석 류 주인공도 방방 뛰면서 사실 화살촉의 바람개비, 그러니까 화살촉의 진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그 비행 청소년의 리더가 오히려 가끔 가다가는 더 진중한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면 정진석이 방방 뛰면서 나중에는 진짜 거울 보면서 정신까지 잃어버린 모습이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시청자들이 보기에 믿을 사람은 잠깐만, 정진석이 아니라 바람개비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지옥 시즌2였다. 정말로 지옥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신 나간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화살촉, 그리고 바람개비, 그 리더인 바람개비가 오히려 가장 정상으로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 되고 말았다.